사실 저희는 공부 시간보다 항상 계획을 세울 때도 공부 시간보다 양으로 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내비뒀어요. 뭘 좋아하든 활자로 있는 거를 읽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버려뒀고, 사실 만화도 많이 읽었어요, 저희 애들은. 안녕하세요, 드림만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두 아들이 있고요. 큰 아들은 연대의대고 작은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보낸 두 아들 맘입니다. 지금은 그냥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 꿀팁을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거기에서도 진짜 알고 싶은 것 중에서도요. 네. 이게 아이들이 학년별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각각 영역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런 네. 게 궁금하고요. 거기 네. 중에서도 또 포인트를 잡아서 아, 이런 문제집도 좋았다. 아니면 이런 걸 준비하니까 좋았다. 네. 이 의대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공부법. 공부법. 근데 사실 음. 제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죠. 어릴 때 뭘 시켰냐, 뭘 했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받고 공부법이 어땠냐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굉장히 특별한 거는 없는데 제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특별한 것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게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어릴 때 습관 잡기가 가장 중요해요. 습관 잡기 네, 중요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 진짜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거. 시험 기간이든 시험 기간이 아니든 저희가 항상 계획표를 짰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 초등학교 고학년?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 사실 저희 애 때는 시험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다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가 시험이 없지만 저희 때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좀 있어서 그거 대비해서 이제 계획표도 짰고 평소에 숙제를 언제 할지, 이런 단순한 학교 갔다 와서 어떤 숙제, 밥 먹고 나서 어떤 숙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숙제는 언제 하는지, 이런 그냥 단순한 그런 계획표도 사실 짰고요. 네. 시험 기간에는 뭐 4주 전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계획을 짠 게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계획에 맞춰서 딱 끝내고 나면 자기 자유 시간을 주고 막 이랬으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훈련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공부법을 얘기하자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습관 잡는 거. 습관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애들 학교 다닐 때 되게 서점을 자주 갔어요. 그렇죠. 서점 투어하는 거 되게 맞아요. 좋죠. 그래서 안목이 생기죠. 그리고 서점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을 봐도 이게 출판사별로 앞에 우리 출판사에서 나오는 시리즈가 쫙 있어요. 그게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까지 단계별로 쫙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애가 만약에 이번 학기는 조금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약간 좀 쉬운 문제집으로, 아니면은 우리 애는 도형이 강해 그러면은 도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집으로, 그래서 그 출판사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채택을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맞아요. 준비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교과 수학을 일찍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늦게 시작했는데도 수학을 잘했군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큰애 같은 경우는 5학년 때 5학년 2학기부터 교과를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사고력 비슷하게 그런 거를 했고, 그러니까 사고력 학원을 다녔어요. 유명한 학원. 그래서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선생님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들도 그렇고 한번 교과를 좀 진도를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5학년 6월달 5학년 들어가서 6월달쯤에 테스트를 보러 갔어요. 학원 근데 테스트. 막 잘 나온 거죠? 아니 안 잘 나온 그러니까 자기 학년 심화는 잘 나왔어요. 근데 선행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보통 시험은 선행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5학년이면은 5학년 2학기를 본다거나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5학년 1학기까지는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선행을 해도 도움이 되지만 안 해도 이렇게 의대를 갈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이 보이는군요. 근데 저희는 선행을 안 하는 대신에 자기 학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자기 학년 심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경시 대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매번 나갔어요.
그래서 학원을 가지 않았는데 예, 사고력만 다녔는데 사고력 다니고 경시대회 뭐 예를 들면 성대경시, 뭐 KMC 이런 거 그거에 대한 기출문제집이 팔아요 인터넷상에서. 그거를 풀었어요. 그걸 집에서. 그거를 경시를 하거나 영재원 할 때 정말 도움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학을 이제 이과 쪽으로 몰입을 할까 하는데 이렇게 맞아요. 진로에도 도움이 맞아.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그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스트레스고 그러면은 시킬 수가 없는데 저희 아이는 교과 수학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는 네.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경 쓰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학년 때까지 수학 교과를 안 하다가 그 5학년 2학기 때부터 수학 교과를 하게 됐는데 자기 학년께 잘 돼 있으니까 너무 쑥쑥 나갔어요 사실 그게 그래서 6학년 말까지 정말 중학교 과정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 학년에 대해서는 정말 씹어먹을 듯이 그렇게 했고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수학 네. 쪽에 쓰고 수학 이제 그때 아드님도 네. KMO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애도 이제 KMO를 했었고 KMO를 준비하다 보니까 교과는 잠깐 놓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깊이 있는 수학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이 가장 메인이었고 탄탄하게 잡히니까 사실 고등학교 가서 다른 과목 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죠. 그래서 다른 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영수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잡고 간 게 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학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사실 국어 같은 경우는 다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책 읽기. 근데 저희 아이가 다독하는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비뒀어요. 뭘 좋아하든 활자로 있는 거를 읽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버려뒀고 사실 만화도 많이 읽었어요. 저희 애들은 뭐 역사 만화, 과학 만화 그건 이런 좋겠네요. 거, 그런 걸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만화로 읽어서 조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만화책 읽는 것도 막 그렇게 막지는 않았는데 애들이 꼭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Y책 이런 것도 앞에는 되게 재밌게 나오고 중간에 좀 줄글로 이렇게 나오는 페이지들이 있는데 애들은 그런 거 다 안 읽고 만화만 사실 봐요. 근데 만화만 봐도 도움이 되는 건 있는데 줄글 나오는 그 부분도 조금 읽을 수 있게 한 번씩 다 읽었다 하면 그 부분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라. 아 그렇구나. 근데 물어보는 게 대놓고 물어보면 또 검사하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밥 먹다가 야 그거 읽었는데 그거는 무슨 내용이야? 뭐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엄마가 되는군요.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지 엄마가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수의 엄마는 뭔가 달라. 이걸 다 읽었니? 이것도 아니고 이런 책을 왜 읽니? 이게 아니고 네네. 그냥 내버려 둔 다음에 네. 여기는 했니? 라고 네. 밥 먹으면서 네, 그래서 먹이면서 특히 남자들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먹는 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진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은 중학교 때까지 많이 해서 막 선행이 많이 나간 건 아니에요. 한 1년 반 정도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게 탄탄하게 돼 있다 보니까 방학 중에는 선행을 또 나갔고요. 학기 중에는 학원 다닐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등학생들은. 그렇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를 뭐 일주일에 2번씩 하면 국어도 해야죠. 영어도 해야죠. 과학도 해야죠. 너무 많아요. 애들이 학원에 치여 살아요. 근데 사실 공부라는 게 혼자 푸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그쵸. 하는 시간이 필요한 네, 거죠. 그래서 방학 중에는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기 중에는 혼자 시험 대비하고 이렇게 반복을 사실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학 쪽으로 조금 좋아하다 보니 국어 영어는 조금 고등학교 때 더 힘을 써야 됐어요. 그래도 시간이 수학으로 좀 많이 이제 그쵸. 할애를 해서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었으니까 맞아요. 다른 과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자기가 잘하는 한두 과목은 갖고 가줘야 맞아요. 고등학교 때 성적을 치고 올라갈 수 맞아요.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뭐 영어를 강점으로 갖고 있는 친구는 영어학원 다니고 영어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국어, 영어, 수학 또 과학에서도 과목별로 뭐 있는데 뭐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자기의 강점이 있는 그런 과목이 있으면 시험 대비할 때도 훨씬 그 시간은 많이 세이브가 되고
나중에 수능 선택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강점 있는 과목을 하나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강점 있는 과목, 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의대를 가겠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도움이 됐던 활동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그냥 갔어가 아니고 솔직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순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진짜로 궁금하거든요. 어떤 활동, 네, 순 네. 공부 시간? 우선은 저희 애들은 성격이 활발해요. 오. 그래서 많은 걸 사실 했는데 저희 애 때랑 지금은 사실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생기부가 우선 아시겠지만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봉사활동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라. 그럼 네, 어떤 그래서 걸 신경 써야 하나요? 우선은 이제 대학에서 보는 게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에 사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세특인데 그거를 예전에는 외부 활동도 학교랑 연관되면 쓸 수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못 써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로 하는 게 좋아요? 학교 수업에서 수행평가 발표하는 거 이런 거를 세특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내가 그러니까 수행평가 발표한 게 잘 적히도록 우선 하는 게 세특을 잘 쓰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지금은 거. 국영수 성적이에요. 국영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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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의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우선은 성적이 가장 잘 돼 있어야 아무리 활동이 많아도 성적 안 나오면은 뽑을 수가 없어요. 이제 네. 여러분은 지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너무 선행을 많이 안 나가도 되고 네. 그렇지만 탄탄히 나가는 네. 것과 그리고 활동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네. 결국 성적이 잘 나오는 국영수 쪽에 좀 신경을 네. 쓰고 그게-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활동은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면 아이들의 이제 뭐 인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해서 이거에 의대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우선은 어릴 때일수록 이제 경험은 많이 해주되 우선은 어머님들이 교과에 대해서는 점점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순 공부 시간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많이 열심히 해야 했죠. 되는데 했죠. 근데 사실 저희는 공부 시간보다 항상 계획을 세울 때도 공부 시간보다 양으로 했어요. 양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얼마나 그 페이지를 했는지. 그러니까 뭐 4시간 붙들고 앉아서 공부를 한다 해도 딴 생각을 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페이지나 양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끝나고 나면 사실 자유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애가 점점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빨리 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순 공부 시간은 사실 많지 않으면 의대를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지만 길게 우리 애가 뭐 12시간 공부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양을 많이 했는지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학원을 갔다 오니까 학원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만약에 뭐 5시부터 9시까지 학원이다. 그 시간에는 무조건 학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갔다 와서 숙제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항상 평소에는 있는데 내신 기간에는 본인이 더 플러스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공부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제가 딱 양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요걸 끝나면 놀 수 있게 해주니까 사실 내신 기간에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거 끝나고 노는 거.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는 근데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자야 되니까. 그래서 2부에서는 어머니들의 골칫거리, 고민 중에 정말 뭐 핸드폰, 게임 맞아요. 이게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